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추석 이후에 16만 채의 분양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다리셨던 분양다운 분양도 나오게 된다는 부분이죠.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 물량은 정확하게 16만 2,892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7만 6천 가구, 그리고 지방에선 8만 6천 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전체 공급 물량의 46%가 수도권에서 차지한다는 부분이죠. 자, 수도권 공급 물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서울이 21개 단지 1만 1,372호고요. 인천 지역이 12개 단지 1만 2,194호입니다. 서울 지역이 꽤 많죠. 경기도는 무려 52개 단지 5만 2천호나 된다는 부분이죠. 자, 월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요. 9월달이 4만 3천 가구, 10월달이 4만 6천 가구, 그리고 11월달이 2만 4천 가구, 12월달이 4만 9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분양시장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공급되는 아파트들 대부분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를 적용받는 아파트 단지들인데, 여기 지금 분양가가 작년 9월 이후로 엄청 뛰었어요. 거의 시세의 90%까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하락하는데 주변 시세 그대로 반영해주네. 당연히 미분양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울 쪽에 공급되는 아파트들도 지금 제대로 완판되는 지역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경기도 지역은 지금 미계약 물량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분양은 없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요, 있긴 있죠. 왜냐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두 곳에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공공택지,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곳. 또 하나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 택지에서도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보면은 3기 신도시거나 또는 미공급된 2기 신도시, 검단이나 운정이나 동탄 등에서 주로 공급이 되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아니, 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거의 안 나와? 보면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곳이 행정구역으로 300개 동이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집 많이 공급될 만한 지역은 전부 다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마지막 분양이 언제지 생각해보면 작년 6월 달이었어요. 이게 사실상 마지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공급이었다는 거죠. 이상하다. 왜 없었을까요? 일단은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요, 2020년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 대부분 분양을 마쳤죠. 왜냐면 이게 이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보다 분양가를 10에서 15% 낮출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당연히 분양가가 낮아질 거란 기대가 있으면 당연히 시행사 입장에서 분양을 서두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벨리아하고 둔촌주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이 이때 분양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서둘러서 분양을 다 끝내버렸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둘러서 분양 끝냈다 보니까 다음 타자들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 대부분 조합들은요,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분양을 미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분양가 상한제의 역설, 일정을 미뤄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자.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분양가를 자율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조합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분양가가 높아질 때 분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 극대화에 부합하겠지. 게다가 이렇게 버티는 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가능했던 게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그냥 후분양 가깝게 분양하고 일반 분양가를 높이는 것이 가장 수익성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조합에서 이렇게 판단했고 대부분 그렇게 밀어왔던 거예요. 이걸 만약에 안 지키고 서둘러서 분양하면 조합원들 자체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 분양을 밀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이 이번 정부에서 발표가 됐어요.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4% 인상이 된대요. 이거 발표되는 거 보고 모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요, 주변 시세에 비해 55에서 65% 수준에 공급되거든요. 만약에 주변 시세가 10억이다, 그럼 5억 5천에서 6억 5천에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낮으니까 좀 올려달라는 게 업계와 언론들의 강력한 요구 상황이었고, 이게 어느 정도 아무리 못해도 15%포인트 정도는 반영될 줄 알았어요. 근데 최대 4%고요. 이것도 재개발 구역의 이주비만 받아줘, 이제 감안을 해줘서 4%지, 재건축은 2% 이내에서 증액을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줄 더 떠서 향후 추가 분양가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목까지 박아버린 거예요. 게다가 자금 조달 환경이 180도 바뀌었어요. 작년 8월부터 금리가 올라왔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빅스텝을 비롯해서 워낙 자주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껑충 뛰어 올랐네. 여기에 위험 리스크가 있는 PF 대출 금리가 거의 10% 가까이 치솟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건축 비용을 대고 있던 조합에서, 야, 이거 빨리 분양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제 금융 비용이 늘어나서 손해가 커지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조합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분양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단계가 왔다. 어차피 분양가도 더 올라갈 기대가 없겠다. 금융비용도 올라가겠다. 일반 분양을 해서 자금 조달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미루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단지들이 먼저 휘경 3구요. 이제 1호선 이외대암역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죠.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 719가구로 예상이 됩니다. 이문 1구역도요.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일반 분양 물량이 938가구로 예정돼요. 서울 분양에서 이 정도 일반 분양 나온 거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단지 규모가 커서 그나마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둔촌 현대 1차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일반 분양 가구가 74가구가 나오고요. 역촌 1구역에서도 454가구의 일반 분양이 나오는 등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됐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분양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양은요, 내년 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많이 나와요. 그 안에 둔촌주공도 있습니다. 12,000세대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일반 분양 물량만 4,000호가 훌쩍 넘고 입지가 워낙 좋아서 서울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거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렸던 단지죠. 근데 여기는 지금 11월 공사 재개, 내년 초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걸림돌이 있어요. 10월 15일 날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여기서 상가 조합을 기존의 상가 조합으로 변경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행부가 일을 이상하게 하면서 뭐 어떤 상가 조합을 만들고 거기에 대표 지위를 이제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뭐 유치권이 걸리고 생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가 조합을 변경하려면 조합 정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3분의 2 동의 받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변경 당한 기존 상가 조합이 법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이게 안 되면은요, 모든 조합원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갈 거라고 기대하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분양이 재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약 관련분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일까요? 청약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예상보다 분양가가 높아질 거예요. 일단 주변 시세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기본형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고 토지 감정평가 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해요. 문제는 분양가는 올라갔는데 9억 초과 주택의 중도금 대출 규제가 풀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 정부 들어서 무조건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중도금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제한 요소가 작용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요, 9억 원 초과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인기 지역의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 중형 면적 되면 9억 넘을 곳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은요, 그냥 중도금 대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신용대출 한도가 풀렸어요. 이제 최대한도로 넉넉하게 받아두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본인 재산이 전세보증금으로 묶이지 않도록 전세대출이나
반전세 등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내 집 마련 희망 무주택자들은요, 뭐 기존 주택을 사거나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청약 넣거나 기본적으로 현금을 넉넉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세보증금 내 재산 다 집어넣고 나는 이자 없다 이렇게 좋아하실 일이 아니라 기회를 잡으려면 일단 현금부터 넉넉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기회 잡을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분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분양 받아도 될까 궁금하시죠?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을 운영하면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쇼킹부동산이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정보도 충분히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로또 분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로또 분양 다 좋아하는 거 좋은 거 알아요.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크게 치솟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대비한 공부한 사람이 당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급될 로또 분양의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쇼킹부동산2 청약가포 서적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럴 때 당첨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